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8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2023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늘 그랬듯 아침 7시에 골프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 김 사장하고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올게.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40년 늘 해오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 전화였습니다. 아, 뭐 깜빡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두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폰으로는 분명 남편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휴대폰이 2개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야, 회사 업무용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파에 놓인 남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저는 우리 결혼 기념일을 눌렀습니다. 1978년 5월 14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23개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자기야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야?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제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화면을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의 시도 끝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여보, 어제 너무 행복했어. 오늘도 빨리 보고 싶어. 2번째 메시지. 우리 이번 주말엔 속초 갈 수 있는 거 맞지? 3번째 메시지. 당신 부인한테 또 골프 간다고 했어? 하. 4번째 메시지. 사랑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야.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 캄캄하다기보다는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남자친구가 선물했다고. 빨리 당신 부인이랑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 이혼.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40년을 함께한 저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메시지를 다 읽고 나서야 저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한라산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식당에서 찍은 사진. 촛불 켜진 테이블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40년을 살림을 꾸린 여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모든 증거를 남김없이 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나서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850만 원. 국민은행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320만 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간 거지? 저는 계좌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K뱅크. 제가 모르는 은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또 떨렸습니다. K뱅크 앱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통장과 같은 비밀번호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 2,300만 원. 하지만 문제는 잔액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이지은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3년이면 36개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총 1억 800만 원. 그 금액이 제 눈앞에서 숫자로 펼쳐졌습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을 위해 모아두는 거야라고 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우리 노후 걱정 없어.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남편이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5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쿠션 사이에 제가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새빨간 코, 창백한 얼굴. 이 얼굴로 남편을 맞이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1번, 2번, 3번. 차가운 물이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조금씩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골프 잘 치셨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응, 오늘 정말 잘 쳤어. 김 사장이 저녁도 쏘고 좋았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의 달인이구나. 40년 동안 저를 속여온 사람이구나. 저녁 차려놓았어요. 씻고 나오세요.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이후 저는 일주일을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한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모든 거짓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지.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는 통장, 제가 모르는 통장,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골프가 2번이나 있네요.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응, 거래처 사장님이 꼭 오래.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다녀와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남편 옷장을 뒤졌습니다. 양복 주머니, 바지 주머니,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디럭스 더블룸, 1박. 그날 남편은 제게 말했었습니다. 부산 출장 간다고.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더 찾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남편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지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저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지은. 얼굴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제 인생을 무너뜨린 여자. 저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2번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돼? 점심 같이 먹을래? 요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응?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배신에, 거짓말에, 고통에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설거지 하려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출근할게. 네, 다녀와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행동해야 해.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으로 상담 받으시려고요? 이혼입니다. 이혼 상담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네. 우리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외식? 지금 와서 둘이서?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 어디 가고 싶어? 당신이 정해요. 알았어. 내가 좋은데 예약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 카카오톡 대화 내역 127장, 사진 84장, 은행 거래 내역 36개월치, 호텔 영수증 12장, 명함 1장. 이것들이 제 무기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지킬 무기가 아니라 40년 결혼 생활을 끝낼 무기, 그리고 제 권리를 찾을 무기.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을 켰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찍은 모든 증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며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68배 나이에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몇 시야? 7시예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잖아. 좀 더 자지 그래? 괜찮아요. 전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그냥 개인적인 일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마지막 거짓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나 좀 더 잘게. 남편이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모든 증거 사진들을 백업한 USB. 이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가벼운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분노로, 결심으로, 용기로. 김순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 이혼하는 거야. 정말 40년을 끝내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심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김순희입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티슈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우는 사람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민아입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변호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커피요? 아니면 차요? 물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죠? 네. 처음이라서요. 다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0년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40년이요? 네. 그럼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남편의 불륜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고, 사진들을 보고,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호텔 영수증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꽉 쥐고 마침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희님, 네. 증거 수집을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은 명백히 입증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거래 내역. 3년간 매달 300만 원씩 송금했다는 거죠? 네,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이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김순희님,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그럼 남편분께는 이혼 의사를 밝히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시세 12억 정도 되고 대출은 없어요. 남편 명의인가요?
네, 남편 명의입니다. 다른 재산은요? 예금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야겠네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김순희님, 이혼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뭔가요? 첫째는 이혼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둘 다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재산 조회하고 평가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희님,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5,050입니다. 절반씩이요?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보거든요. 그럼 아파트 6억, 예금 절반. 그 정도 받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님 케이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재산 은닉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요. 재산 분할 비율을 6,040 혹은 7,030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합니다. 그 정도나요? 네, 혼인 기간이 길고 불륜 증거가 명백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숫자로만 따지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배신당한 마음을 돈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김순희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실 건가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남편분과 대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대화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임장.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많이 힘드시죠? 네. 김순희님,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우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티슈를 건네주고 물을 따라주고 그렇게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희. 제 이름이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전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짜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도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순희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순희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거짓말, 배신, 참음. 이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그래, 점심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먹을까? 나 배고픈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좋아요. 뭐 먹고 싶으세요? 짜장면 어때? 그럼 시켜 먹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주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 주말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남편과 약속했던 외식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 우리 몇 년 만이지? 남편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나? 시간 참 빠르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먹을래? 특초밥 세트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이 정해요. 그래, 그럼 특초밥 2인분 시킬게. 남편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생선들이 접시 위에 아름답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 먹어. 남편이 제 앞에 접시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초밥을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지? 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야. 네.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외식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잖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내일 시간 있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럼요. 12시에 엄마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그래, 고마워.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특히 아들 준호는 아빠를 많이 닮았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또 골프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예요? 응, 이번 주는 약속이 좀 많아. 그래요, 다녀와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딸을 만날 준비, 진실을 말할 준비. 12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32살, 결혼한 지 3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커피부터 시키자.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걱정돼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지연아. 네, 엄마.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3년간의 거짓말, 빼돌린 노후 자금, 모든 것을. 지연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응, 증거도 다 있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엄마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준호는 알아요? 아니,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화해는 안 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냥 엄마 곁에 있어주면 돼.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아빠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준호한테도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 알아. 근데 준호는 아빠를 좋아하잖아. 그래도 알아야죠. 진실을.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준호한테 먼저 말할게요. 내가? 네, 제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엄마, 이혼하고 나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정말요? 응,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어. 카페를 나와 딸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저를 지지해 준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지연이 만나고 왔어. 그래. 지연이 잘 있대?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희님, 소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벌써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목요일 정도 어떠세요? 목요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3일 후. 3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D-데이.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화요일과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목요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오세요. 왜? 무슨 일 있어?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저녁에 해요.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 지금 말해줘. 저녁에요. 일단 출근하세요. 그래, 알았어.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없죠? 일찍 들어오세요. 응, 알았어. 7시쯤 갈게.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래, 무슨 얘기? 일단 씻고 나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그래. 남편이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안 먹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왜?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우리.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지은 씨 아시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은 씨요. 3년 동안 만나신 그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휴대폰 봤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휴대폰을 봤다고? 어떻게 감히? 웃기시네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어떻게 감이라니. 그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순이야,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뭐예요? 친구예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친구랑 가요? 호텔도 친구랑 가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보낸 것도 다 알아요. 그건 3년이면 1억이 넘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나중을 위해 모아둔다고 했던 그 돈. 순이야,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하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금요일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이혼?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순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배신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 4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이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순이야.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순이야,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러니까요. 4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3년 동안 바람을 피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대답 못 하시네요. 사랑이었나 보죠? 순이야, 저한텐 사랑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건 고마워. 고마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우면 배신하면 안 되죠. 순이야, 울지 마. 울지 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울지 말라고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금요일까지 변호사 선임하세요. 순이야,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주세요. 나가? 여기 내 집인데?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당신 집이죠. 당신 명의니까. 그럼 내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갈게요. 당장.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순이야, 이러지 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애들은 생각 안 해? 준호랑 지연이는? 애들 걱정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뭐? 지연이한테 말했어? 네, 일요일에 만나서. 그럼 준호도. 준호한테는 지연이가 말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애들한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 당연하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 내가 망친 거야. 다 내가. 제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제가 뭘 망쳤는데요? 내가 날 이해해줬어야지. 이해요? 바람 피운 걸 이해하라고요? 난 외로웠어. 넌 날 이해 못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고 있구나. 자기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외로웠다고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넌 항상 애들만 챙기고 시어머니만 챙기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날 챙겼어야지. 당신을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전 40년 동안 당신만 챙겼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좋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챙길 거예요. 마음껏 외로우세요. 어디가? 호텔이든 어디든 가겠어요. 호텔? 돈은? 걱정 마세요. 제 돈 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야.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이혼은 정말 할 거야? 당연하죠.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아파트, 예금 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분할? 네, 제 권리예요.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에요. 변호사가 50%는 받을 수 있대요. 50%?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법이 그래요.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까지? 당연하죠. 3년 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 남편이 문을 막았습니다. 안 돼. 못 가. 비키세요. 순이야, 제발. 이러지 마. 비키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이야. 김순이.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순이야.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8통, 문자 12개,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순이야, 제발 집에 와. 이야기하자. 다른 것도 열어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마지막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혼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외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 기억이 났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결, 집을 나온 것, 이혼을 선언한 것,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부재중 전화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15통, 아들 준호 8통.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준호야.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화해는 안 돼요? 안 돼.
엄마 마음은 이미 정했어. 엄마, 준호야, 엄마 편 들어줄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죠. 전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이야. 호텔이요? 왜요? 집엔 못 들어가겠더라.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 준호야, 엄마한테 시간 좀 줘. 정리할 게 많아. 알겠어요. 근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씻으러 갔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하는 날, 준비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 그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순희 씨, 되시죠? 어떻게 제 번호를 강민수 씨한테 받았어요. 뭐라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제 번호를 줬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훔쳐봤어요. 훔쳐봤다고요? 어제 강민수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축하 전화하려고 거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만나 뵙고 싶어요. 만나요? 저랑? 네. 왜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 만나주세요.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김순희 씨, 제발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들으셔야 해요. 무슨 말인데요? 전화로는 못해요. 제발 만나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이 여자를, 제 인생을 망친 이 여자를 언제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가능하세요? 오전엔 일정이 있어요. 그럼 오후는요? 점심 드시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나면 오후 2시쯤 될 것입니다. 2시요. 어디서 만날 건데요?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 어떠세요? 좋아요. 2시에 강남역 7번 출구 앞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꼭 나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만나려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순희님 오셨군요. 정민아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어젯밤 남편분께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남편분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어요. 벌써요? 네, 어젯밤 늦게 변호사 선임하셨나 봐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측에서 조정 신청하겠답니다. 조정이요? 네, 이혼하기 전에 한 번 더 대화해 보자는 거죠. 싫어요. 대화할 것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은 잡힐 거예요. 그럼 가야 하나요? 네, 일단은 가셔야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알겠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이지은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말을 할까?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김순희 씨시죠? 이지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여자, 제 남편과 3년을 함께한 여자. 앉으세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나 하세요. 시간 없어요. 저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됐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이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게 당신이죠?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맞아요.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가서. 김순희 씨, 할 말이 뭔데요? 빨리 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뭔가 두꺼웠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찍은 남편 사진. 이게 뭐예요? 저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네, 저도 당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당했다고요? 네. 이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수 씨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강민수 씨한테 준 돈이에요. 당신이 준 돈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총 2억 3천만 원이에요. 2억 3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제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이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5억을 받았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강민수 씨가 왔어요. 장례식장에요? 네. 제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강민수 씨가 위로해줬어요. 친절하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커피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그때 말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암말기라서 곧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한테 김순희 씨가 암 환자라고 했어요. 이 미친. 저는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기암이라서 반년도 못 산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멀쩡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이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3년 동안이나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네, 강민수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 네.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그래서 줬어요? 처음엔 200만 원만 줬어요. 이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정말 400만 원이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믿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계속 줬고요? 네. 바보같이. 이지은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요? 네. 강민수 씨가 투자하자고 해서 샀어요. 당신 명의로요? 네.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이지은이 쓰게 웃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 말고 또 있어요. 이지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예진이라는 여자예요. 43살. 부산 사는 여자요? 네. 어떻게 아세요? 남편 휴대폰에서 봤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그 오피스텔에 깜짝 방문했어요. 그랬더니요. 여자가 나왔어요. 그 집에서.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강민수 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선물한 잠옷. 그걸 그 여자가 입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졌죠. 당연히. 이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가 강민수 씨 애인이라고. 애인? 네. 2년 전부터 만났대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지은이랑 3년, 부산 여자랑 2년. 그럼 중간에 겹치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이랑 만나면서 그 여자도 만났다는 거네요? 네. 동시에요. 이지은이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강민수 씨가 뭐라고 했냐고. 대답은요? 부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암 환자, 그 여자한테는 식물인간? 네. 이 사람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김순희 씨. 이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으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네. 제가 남의 남편을 빼앗았어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 여자를 변호하는 제 자신이. 아니에요. 조금만 의심했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외로웠어요. 이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남았는데 강민수 씨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빼앗긴 저.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외로웠던 그녀.
우리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이 서류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소송에 쓰세요. 이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 싶어요. 이지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한테 한 짓, 김순희 씨한테 한 짓, 그리고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진들, 모두 증거였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릴 증거.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고마워요. 이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로의 눈물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지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네. 김순희 씨. 네. 꼭 이기세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복수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네.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아요. 당연해요. 이지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재판 때 뵙겠습니다. 네. 그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이건 무기였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릴 무기, 정의를 실현할 무기.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쓴맛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으니까요. 쓰지만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강남이야. 지금 시간 되세요? 저랑 저녁 드실래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엄마 근처 아무데나 괜찮아요. 그럼 강남역으로 와.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는 예상치 못한 동지도 생겼습니다. 이지은, 처음엔 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피해자였던 여자. 인생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적이 되고, 어디서 누가 동지가 될지.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 생각보다 강해. 딸이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와 딸, 서로를 지켜줄 사람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엄마,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쯤 첫 재판 있을 거야.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변호사님이 계셔. 그래도 엄마 혼자. 지연아.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잖아. 네, 엄마. 그리고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응원할게요. 꼭 이기세요. 그래, 엄마가 꼭 이길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텔을 옮겨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집은 아니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2월 초,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구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변호사님, 조정 기일 잡혔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오전 10시. 김순희님, 각오하셔야 해요. 알아요. 상대 측에서 아마 화해를 제안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지은 씨 증거 자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거면 재산 은닉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럼 제가 유리한 거죠? 당연하죠. 7030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할까?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순희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건물.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님 왔네요. 네, 변호사님.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면하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위원 박성진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네. 먼저 양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피신청인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남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청인 측은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원합니다. 이유는요? 피신청인의 불륜이 명백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이지은이 준 추가 증거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신청인 측,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시적 실수였다고 봅니다. 일시적 실수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3년이나 지속된 관계가 일시적입니까? 그건,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냈습니다. 이지은이 준 은행 거래네요. 피신청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체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요? 제3자 명의로 된 오피스텔입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신청인 측,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씨, 대답하십시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신청인께서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수 씨, 고개 들어보세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우리, 순이야. 입 다물어요. 내 차례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뒤에서 살았어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애들 키우고, 당신 사업 도와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뭐였어요? 그냥 바보 같은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야, 순이야. 당신은 입 다물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당신은 노후 자금을 빼돌렸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다른 여자한테 줬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됐어요. 다 알아요. 저는 이지은이 준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지은 씨한테 들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를 만났어? 네, 만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여자를 속였는지 다 들었어요. 순이야, 그건 저한테 암 환자라고 했다면서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기암이라서 곧 죽는다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2억이 넘는 돈을 받아냈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강민수 씨, 순이야, 제발. 그리고 부산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이지은 씨가 직접 봤대요. 순이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한테는 제가 식물인간이라고 했다면서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조정위원도 변호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조정위원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불륜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요? 남편의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네, 거짓말로 재산을 편취했으니까요. 조정위원님, 그건 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강민수 씨, 할 말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한테요? 순이한테, 그리고 지은이한테. 그게 다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조정위원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조정은 필요 없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은 불성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초라하게 앉아 있는 남편. 40년을 함께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될 사람. 안녕히 계세요. 저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김순희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재판입니다. 언제쯤이에요? 한 달 후쯤 첫 재판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2월의 겨울 햇살. 차갑지만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조정 어떻게 됐어요? 불성립됐어요. 소송으로 갈 거예요. 잘 됐네요. 이지은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나저나. 네. 증인으로 나서 주실 거죠? 당연하죠. 꼭 나갈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원년이 될 해였습니다. 1월 중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희님, 1월 18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씨 증인 출석 동의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번 재판이 중요해요. 준비 잘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까지 일주일. 저는 매일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진, 대화, 거래 내역. 모든 것을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재판 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이 계셔. 걱정 마. 그래도, 지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해야 해. 이건 엄마 싸움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힘들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딸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식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긴장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월 18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정장,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단호해 보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본관 3층 가정법원.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님, 준비되셨어요? 네, 최대한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유리해요. 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피했습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이혼 청구의 소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 과오를 인정합니다. 일시적 과오라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관계가 일시적입니까? 그건, 그리고 재판장님,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재산을 제3자에게 이체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도 취득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설명하십시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 판단 착오로. 판단 착오요?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낸 게 판단 착오입니까? 그건, 그리고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지은 씨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이지은이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지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부인이 암 환자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말기암이라서 곧 사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했습니까? 네. 저도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웠고 피고가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도 있었습니까? 네. 총 2억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었습니까? 사업 투자 명목이었습니다. 돌려받았습니까? 아니요.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합니까? 원고에게도 증인에게도. 그게 전부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를 속였고 증인도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혼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 범죄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가 제 변호사를 봤습니다. 원고 측,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변호사가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에게 속은 게 원고뿐입니까? 아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부산에 사는 이예진 씨도 있습니다. 법정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그분도 피고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네. 저와 중복되는 시기에 만났습니다. 그분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 부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는 법정이었으니까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이것도 사실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사실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특히 피고 측은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제출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김순희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 아주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정말요? 네. 판사님 표정 보셨죠? 완전히 우리 편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힘들었죠? 네. 떨렸어요. 이지은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시원하기도 해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저와 이지은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순희 씨.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이지은이 떠났습니다. 저도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의 눈. 하얗고 차가운 눈. 저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눈이 녹았습니다. 이제 반은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눈 속을,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다시, 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혼자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는 것을. 그런 분들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지은은 지금 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파트타임으로.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어느 날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요? 네. 제가 저지른 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잖아요. 이지은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69의 나이지만 활기차게.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40년간 찾지 못했던 행복. 이제야 찾은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저는 68배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후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법정에서만 이긴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이긴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려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사, 누구든 도움을 청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 김순희가 증명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봄은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